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선거가 끝나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참 그렇습니다. 네. 빠르다면 빠르고 또 느리다면 네. 느린 지난 일주일이었는데 네. 미래통합당은 일주일째 지금 완전히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진짜 헤매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요당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쇄신이 성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인데요. 네네. 뭐 정치적으로 쇄신을 성공하고 뭐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는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요. 뭐 덮기로 하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행동경작 이론과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학자인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네. 카너먼이 정립한 이론 중에 계획 오류, 영어로 플래닝 펄러시라고 불리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을 너무나 잘 설명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네. 1990년대 전설의 복서 핵주먹 타이슨이 상대가 나는 이번에 타이슨과 맞서서 이런 전략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면 이렇게 대꾸를 했다고 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나한테 처맞기 전까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명언이죠. 이게 바로 카너먼이 말하는 계획 오류를 너무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매우 낙관적인 동물이어서 자기가 세운 계획이 매우 잘 이행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타이슨과 붙기 전에는 이길 계획이 다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링에서 한 대 딱 맞으면 모든 계획이 박살이 나고 현타가 확 옵니다. 사람이 계획을 짤 때에도 너무 낙관적으로 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너먼이 소개하는 일화가 흥미롭습니다. 카너먼이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교수를 할 때 정부 쪽에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사람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꼭 실어야 된다.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학문이다라고 카너먼이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래? 그러면 뭐 네가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카너먼이 제자들과 저명한 교육 전문가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일을 착착착 잘 진행했대요. 그러다가 중간쯤에 카너먼이 이걸 언제까지 마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팀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교과서를 다 만들어서 교육부에 제출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라고 물어봤더니 팀원들 평균 대답이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였다는 겁니다. 짧게는 1년 반이면 된다고 답한 낙관적인 팀원도 있었고요. 좀 비관적인 팀원은 1년 반은 뭐 좀 택도 없고 2년 반은 걸려요 이렇게 답한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평균은 2년으로 나왔습니다. 이 설문에 카너먼이 매우 고무가 된 거죠. 이 2년 만에 끝내면 진짜 땡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팀에 시모어 폭스라는 교과과정 개발 전문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는 이런 비슷한 작업,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을 무수히 해본 경험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설문에서는 우리 정도면 한 2년이면 새 교과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너먼이 폭스를 불러서 개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진짜 2년이면 돼요? 그랬더니 폭스가 2년이면 되죠. 벌써 이만큼 했는데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너먼이 그러면 폭스 씨, 당신이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작업 많이 해봤잖아요. 네, 많이 해봤죠. 그러면 당신이 본 그 팀들은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몇 년쯤 걸렸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폭스 씨 얼굴이 탁 굳어버리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교수님이 지금 물어봐서 생각이 난 건데 다른 팀들의 경우는 몇 년이 걸렸냐를 떠나서 아예 교과서를 완성조차 못한 팀도 꽤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카너먼이 확 깨는 거죠. 조금 전에는 2년이면 끝날 거라고 장담하던 사람이 다른 팀하고 비교를 해달라니까 다른 팀은 뭐 2년이면 끝낸 게 아니고 중간에 아예 작업을 포기한 팀도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카너먼이 불안한 표정으로 중도 포기한 팀이 어느 정도 돼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는 겁니다. 기억해보니까 한 40% 정도는 포기했어요. 이럽니다. 이젠 장난이 아니죠. 2년에 끝내는 건 고사하고 절반 정도가 중간에 포기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카너먼이 묻습니다. 그러면 끝낸 팀은 몇 년 걸렸어요? 이때 시모어 폭스가 완전히 찌푸린 얼굴로 기억을 해보니까 7년 안에 끝낸 팀은 하나도 없었고요. 10년 넘게 걸린 팀도 무지 많았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듣는 순간 2년을 기대했던 카너먼과 팀원들이 절망에 빠진 거죠. 자기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카너먼이 신락 같은 기대를 걸고 하나 더 물어봅니다. 이제 카너먼한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다른 팀들은 7년에서 10년 걸렸어도 우리 팀이 훨씬 유능하니까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죠. 그래서 우리 능력과 재원이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걔네들과 비교해서 우리 순위를 매긴다면 몇 등쯤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시모어 폭스의 대답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 팀 수준이요? 평균 이하입니다. 많이 아래는 아니지만 평균 아래쪽인 건 분명해요. 이렇게 단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카너먼이 정말로 절망했대요. 우리는 2년 안에 끝낼 것이라고 낙관했는데 우리보다 뛰어난 팀들이 7년에서 10년 걸렸고 그 시도한 팀들 중에 40%가 중도 포기했다는 사실, 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카너먼이 나중에 이 사건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는 시모어가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그때 때려쳤어야 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아둔하게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 그걸 또 계속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르는데 그걸 계속해서 어떻게 됐느냐. 교과서 완성하는데 8년 걸렸다. 그러면 그 완성된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반영됐느냐. 8년 지났더니 교육부 장관이 한 5번은 바뀌었더라. 그리고 심지어 이걸 하자고 한 게 나인데 교과서가 완성됐을 때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교과서 어떻게 됐냐고 휴지통에 처박혔지. 이런 회고를 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사람은 매우 낙관적이어서 다들 자기 계획이 잘 된다고 믿는데 현실은 딴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까지는 그냥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진짜 포인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카너먼에게 진실을 들려준 교육과정 전문가 시모어 폭스. 이 사람은 그냥 찌질한 이 낮은 사람이 아니고요. 당시 히브리 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쪽으로는 이스라엘 내에서 알아주는 석학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폭스 원장조차도 처음에 카너먼이 몇 년쯤 걸릴까라고 물어봤을 때 2년쯤 걸릴 거라고 진지하게 답을 했다니까요. 이 전문가가요. 그런데 카너먼이 폭스 교수님 다른 팀하고도 일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팀들은 어땠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기억을 되살려보니 나랑 일한 팀 중 40%는 중도 포기했고 나머지도 7년에서 10년 걸렸고 심지어 지금 내가 속한 카너먼 팀의 능력은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 진짜 웃기잖아요. 이 정도 전문가면 애초에 몇 년쯤 걸릴까요? 물어봤을 때 카너먼 교수님 지금 택들 능력으로는 2년 택도 없어요 라고 말렸어야죠. 근데 못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도 2년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카너먼 해석은 사람이 예측하고 계획을 잡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내부 관점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외부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 관점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계획을 잡으면 엄청나게 낙관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외부 관점,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평가를 맡기고 예측과 계획을 잡으라고 하면 훨씬 더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인 폭스 교수가 처음에 우리도 한 2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도 안 되게 낙관적인 예측을 한 건 폭스 교수 역시 카너먼 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부 관점으로 계획을 짠 거죠. 이러면 이런 전문가도 말도 안 되게 낙관적인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카너먼이
복수 교수님 다른 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비로소 복수 교수는 외부 관점을 갖게 된 겁니다. 멀리서 우리 팀을 보게 되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팀 능력도 평균 이하고 내 경험상 7년 안에 교과서 만든 팀도 없고 이제 우리 팀은 엿됐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게 낙관적인 내부 관점과 객관적인 외부 관점이 충돌을 하면 구성원들은 대부분 비관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관점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걸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줘도요. 아니야 7년 안 걸려. 우리가 하면 2년이면 돼. 이러고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카너먼은 나중에 우리가 그때 때려쳤어야 됐어 라고 후회를 했지만 네. 당시 그 팀은 폭수 교수의 객관적 분석을 무시하고 그 일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8년 동안 휴지통에 처박히는 교과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카너먼이 이 책에 쓴 사례를 쭉 보면요. 이걸 극복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제 수많은 리더들이 예측을 하는데 자꾸 내부 관점으로 해요. 그리고 밀어붙여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외부 시선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계획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부 관점으로 본 리더들은 그걸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오만 쇄신 이야기가 다 나오죠. 뭐 원인 진단도 각양각색이고 대책도 백가증명이고 여기저기서 배인을 분석하고 쇄신안을 쏟아냅니다. 이번에 당선된 초선 예비의원들은 뭐 우리가 중심이 돼서 당이 재편돼야 된다 이러고 임명진 목사는 김종인 비대위 종신직이 아니면 소용없다 뭐 이러고 이재호 씨는 뭐 당을 해체하자 이러고 예. 윤여준 씨는 보수가 붕괴해야 살 수 있다 뭐 일단 오만 대책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이 돌고 돌아 김종인 비대위라는 건데요. 네. 이제 이러면 이 당이 쇄신되고 나아질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처맞기 전까지는. 저는 이자들의 쇄신 계획이 전형적인 계획 오류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쇄신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들의 쇄신안은 전부 내부 관점의 쇄신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다음 선거 때까지는 잘 될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하지만 밖에서 보면 굳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라는 건데 김종인 씨가 외부 전문가입니까? 그 사람 관점이 외부의 관점이에요? 그 사람 전두환 밑에서 민정당으로 국회의원 됐고요. 노태우의 핵심 참모였고 민주자유당에서도 비례대표였고요. 그 사람 누가 봐도 니네들 내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청취자 여러분들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김종인 씨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만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씨를 영입한 건 짧게는 해볼 만한 일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외부 관점으로 우리 조직을 보는 시각이거든요. 김종인 씨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외부인이니까요. 한번 짧게 보라고 놔두는 게 나쁘진 않다고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면 객관적으로 자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씨를 비대위로 영입하는 건 그냥 내부 관점으로 쇄신을 하겠다는 거죠. 이러면 백발백중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음 선거까지 쇄신이 되고 어쩌고 이런 낙관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망하죠. 제가 일평생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조언을 미래통합당에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조언은 없었고 이번 조언 외에 앞으로도 절대 당신들한테 이런 조언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번에 해도 이 사람들이 절대 귀담아 듣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진짜로 쇄신을 하고 싶잖아요. 외부 관점으로 계획을 다시 잡으세요. 김종인의 관점이 아니고요. 제 조언은 이 일을 해낼 적임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진심을 다해서 추천드립니다. 이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 그나마 내부 관점으로 보는 계획 오류에서 벗어나서 당신들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 객관적인 외부 시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겁니다. 누구를 모셔야 되느냐? 김용민 PD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면 됩니다. 네. 이분이 한때 그 당에 입당해서 당을 쇄신할 의지도 피력하신 분입니다. 제가 가까이 봐서 아는데 능력도 출중하고 인품도 훌륭해요. 제가 보장합니다. 이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면
철저한 외부 시각으로 계획 오류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새로운 계획을 짜줄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면 핵발전소를 강남구나 조선일보 사주 뒷동산에 짓는다는 공약을 내세울 겁니다. 이분이요. 그러면 댁들이 평소에 헥헥거리는 주장이 얼마나 개떡 같은 주장인지 객관적으로 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당신들이 뭘 잘못하는지 진짜 다근다근 밟아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못하겠죠.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 시각으로 자기 계획을 수행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획 오류 이론을 발표한 카너먼조차도 아까 그 사례를 소개한 다음에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는 현명해지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외부 관점을 알아보려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 습관이 몸에 뵐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이론을 만든 사람조차도 이 습관이 몸에 배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고 미래통합당은 김용민 PD님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계속 내부 관점으로 셋이 어쩌고 하다가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최근 며칠간 그들의 쇄신 논의를 지켜본 제 나름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뭐 이 생각을 공유하고자 오늘은 위대한 행동 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계획 오류 이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또 저를. 근데 사실은 네, 제가 겸손할 것도 없이 네, 그쪽 겸사실 지금 이름 나오는 사람들보다도 제가 나은 건 맞아요. 워낙 그 사람들이 만배 다 맞죠, 만배. 그 사람들은 워낙 바닥이어서 김용민이가 들어가도 그보다는 잘할 네. 겁니다, 진짜. 네, 한번 다시 그 자유한국당 입당 신청하셨으니까 미래통합당에 한번 더 오, 입당 이게 신청하시죠. 그게 또 당이 다르니까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입당 신청을 네. 한번 해볼까? 아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네, 열린우리당에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입당했다가 네, 그 너무 지지멸렬해서 탈당을 네. 했고 그 네. 뒤로 이제 민주통합당 네, 그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입당하는 과정에서 네. 그 입당이 아니라 복당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예, 예. 그 당의 어떤 정통성을 계승하는 것이라면은 네, 아마도 미래통합당에 제가 한다면은 네. 복당도 아니죠. 제명이 복당도 됐으니까 아니죠. 입당이 안 됐으니까. 제명철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네. 들고. 그 통화도 혹시 입당을 혹시 신청하시면 그 과정 통화도 또 녹음해 주셔가지고 네. 한번 들려주십시오. 저는 진짜 만약에 네. 그 제일 먼저 당대표가 된다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네.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세월호의 지금 진상 규명 기구에 다 지금 철수를 시킬 겁니다. 네. 방해하러 들어간 놈들 다 철수시키고 네. 진짜 진상 규명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 누가 보더라도 네. 그러한 분들을 넣어서 이 당이 이제는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악마의 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외부의 시각으로 보수를 보면 보이는 겁니다. 네. 아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를 보수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걸 어떻게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보수도 아니고 쓰레기들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